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뭐 초등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시작할 때만 해도 좀 감기처럼 금방 지나갈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 전반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그렇죠. 문학가로서 시인의 눈으로서 이렇게 보시기에 우리들의 변화 모습이 어떤지 한번 진단을 좀 해주시면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정말 잘 모르겠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현실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계화가 축소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둔화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가 권력이 강해졌다. 이것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는 우리가 뭐 환경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구의 뭐 기후 변화라든가 온난화 문제가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을 녹여서 그 얼음 속에 숨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출몰해서 숙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인간으로 덤벼들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새로 조정하는 조정자가 되었다라는 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현실을 뭐 거기에 함몰되거나 뭐 거기에 질 수는 없는 거죠. 네. 어떻든 인간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 어려움이 닥치면 살아갈 어떤 수를 찾는 거잖아요. 되게 네. 뭐 옛날 어른들이 살다 보면 먼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어떤 수를 찾아가는데 그 수를 찾는 것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다를 것이다. 이것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이 코로나 지금 1년이 넘게 일구에 우리들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현실 속에서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이 현실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분이 어떤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뉴턴 시대 때는 이 코로나가 아니고 있는데 어떤 네. 바이러스 때문에 그 뉴턴이 사는 그 나라가 이렇게 전체가 그 정지가 됐어요. 지금처럼. 네. 그래서 뉴턴이 시골로 갔죠. 대학 교수, 전원석 교수가 됐었는데 시골로 가서 그 시골에서 자기 고향이잖아요. 네. 자연 속에 들어간 거죠. 자연 속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도시에서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찾아낸 어떤 원리보다도 자연하고 같이 놀면서 지내면서 찾아낸 이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네. 그 세 가지 중요한 뉴턴이 발견한 세 가지 원리, 찾아낸 세 가지 원리를 뉴턴이 코레라인가 하여튼 뭔가 있죠.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연 속에서 그 원리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창조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창조의 시간은 그 콜레라가 출몰했을 때 뉴턴이 고향에서 자연과 더불어 지내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을 저는 그런 상황과 같이 이렇게 대비시키고 싶죠.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 내 삶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저는 제 얘기 해보자면 책을 열심히 읽죠. 더 옛날보다 네. 어디 강연도 안 가고 집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책을 읽고 더 많은 산책을 하죠. 자연 속에 들어가서 강을 따라서 산책을 하고 자연을 더 자세히 바라보고 자연 속에서 얻는 영감들을 하루에 한 편씩 글로 써요. 어떤 글이 됐든 네. 한 편씩 글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시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봤더니 그 속에 정말 내 나름대로 좋은 시가 있었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창조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 코로나 시기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주변의 자연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게 자연을 너무 함부로 하죠. 예. 뭐 자연을 함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뭐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그런 창조와 상상력의 근원이 결국은 자연에서 온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지금 나이가 74인데 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시는 형편이 없다. 이거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냐. 이게 시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저는 언젠가는 정말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기대에 충만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네. 정말 좋은 시를 난 쓰고 말겠다. 쓸 것이다. 써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한 발 더 이렇게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와 동일어로 이야기되는 게 언택트입니다. 네. 우리가 전통적인 이웃, 그 다음에 친구, 네. 관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른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기회에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거리도 한번 두어보고 네. 서로 안 만나도 보고 네. 서로 가족끼리 놀아보고 그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되게 여성이 한 명,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오고 남자들은 남성들끼리 와요. 근데 요새 가만히 보면 부부들이 많이 와. 이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정리해서 이 상황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네. 그 교훈을 면밀히 바라보는 거죠. 거리도 한번 두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거리도 한번 두고 바라보고 돈이 안 걸리니까 네. 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들으면 저는 복에 기워서 한다는 소리로 들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삶의 그 범위를 경제적인 범위를 줄이는 거죠. 줄여보는 거죠. 옷을 그렇게 많이 안 사 입어도 되고 많이 나가서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무슨 물건을 안 사도 되고 그래도 하루가 지나가더라고 말이죠. 삶을 축소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교훈도 이 기회에 우리가 얻어서 이것을 어떤 우리들의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 그 언택트된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과정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몰랐던 것들에 대한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문화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우리들이 그동안에 너무 바쁘고 너무 모이고 너무 멀리 가고 너무 많이 쓰고 했던 것들을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죠. 안 해도 사라지는 거죠. 저는 이 기회에 생산과 소비에 대한 어떤 겸허함을 배우는 시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결국은 우리가 항상 크게 뭔가를 아까 이어지는 얘기지만 크게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고 뭔가를 프레임을 통해서 생산해야 되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히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끝만 보고 간다는 느낌이에요. 너무 친구들도 많고 너무 술 친구들도 많고 너무 술도 많이 먹고 뭐 고등학생들 술을 먹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어른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좀 안 학교의 중요함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보고 싶고 친구들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저 친구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친구들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이게 좀 완화가 되고 만나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지를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코로나의
이후의 프레임도 결국은 사람과 자연과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그렇죠. 천착돼야 되는 변함이 없는 삶이 될 텐데 예. 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어떤 경험을 네. 우리가 했구나. 그래서 삶의 프레임을, 삶의 어떤 그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이렇게 깨닫는 그런 것도 뭐 공부죠. 코로나에 대한 공부겠죠. 코로나라는 바람에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건 우리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 우리 학생들한테 참 의미하는 바가 큰 말씀인 것 아이고, 같습니다. 선생님, 학교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지금 운동장 교실은 얼마나 지금 궁금하고 예. 선생님들은 얼마나 궁금하고 친구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학교 가는 길은 또 얼마나 재밌어요. 신나고. 얼마 전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한테 설레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1년 동안 거의 학교를 절반 이상 못 가다가 이제 대구는 전면 계약을 했거든요. 네.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서 그래요? 예,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서 너희들 정말 기분 좋지 않더냐, 학교 오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선생님 한 이틀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지. 얘기해. 근데 그러면서도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그렇지. 떠올리면서 진짜 눈물겨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결국은 사람이다. 그러면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이고 그럼요, 사람이죠. 네, 사람에 대한 관심 네, 그것이 필요한 것 같다. 결국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도 그렇고 선생님 말씀하신 상상력도 그렇고 사람과 자연이 다르지 않은데 따로 떨어져 놓고 이야기하는 하여튼 것 같아요. 사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도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가 만들어준 어떤 현실 같아요. 네. 선생님 우리 이웃들에게 점점 관심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누군가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 그것이 이제 자기한테 출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웃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그 이웃 왜냐하면 예전에는 담 넘어 이렇게 보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되면서 온 마을이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시절이었는데 이게 아파트로 단절되고 담벼락으로 단절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사회가 정말 이웃을 점점 잊어버리고 경쟁의 상대로만. 그렇죠. 얼마 전에 윤여정 씨가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다. 당신과 나는 경쟁한 게 아니라 다른 연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이웃들과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근데 뭐 그게 학생들의 잘못도 아니고 네. 뭐 어떤 개인 가정이라든가 어떤 조직의 잘못이 아니고 네.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네.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이웃 친구가 네.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네. 일단 경쟁이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을 한다는 건 경쟁 상대가 있는데 저 상대를 내가 어떻게든 제압하고 누르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의 어린이들의 삶은 인간들의 삶은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그런 삶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자체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인성을 얘기하고 인격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인격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진리라든가 진실은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면 불가능한 거죠. 네. 우리가 인성에 기대고 어떤 인문에 기대는 건 한계가 있는 건데 그 어린이들이 이웃을 또는 친구를 이렇게 멀리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 어떤 합의가 안 되는 네. 그런 현실은 사실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건 사실은 별 무의미한 일이고 네. 어른들이 그런 삶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줘야죠. 가장 우리 사회의 교육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 정치잖아요. 네. 정치를 떼어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네. 종교를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죠. 가장 네. 큰 교육이죠. 네. 그래서 정치가 변해야 되는데 이게 저 어른들이 변해야 되는데 사회 지도층이 변해야 되는데 사회 지도층일수록 들여다보면 정말 어린이들이 절대 들여다보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어린이들끼리라도 뭐 네. 우리들이 뭐
다 적대적이고 적으로 생각하고 이겨야 될 상대로 뭐 경쟁의 상대로 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인간은 절대 인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엄연함이 우리 인간 속에서 절대 떼어나가지 않습니다. 네. 갖고 있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이 공분하고 네. 똑같이 감동하고 똑같이 동조하고 똑같이 수긍하고 긍정하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 본성, 인간 본래의 착함이 가지고 있죠. 뭐 다 악함이 있다고 악함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착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도 인간을 자기 이웃 친구를 적대적으로 또는 경쟁 상대로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이 절대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확대해서 인간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책임이 어른들한테 있는 거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 예전에 그 운동회 했다는 그 운동회에서 다리를 다친 친구와 함께 네. 결승점을 통과했다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의 사진도 그렇죠. 생각이 나고요. 어느 시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풀은 먼저 누우려 하지 않고 먼저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우리 어른들한테도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어른들이 중요하죠. 어른들이 중요하지, 어른이. 하기야 애들이. 예.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예. 특히 정치,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짜 종교 지도자들, 불교, 여기 불교인데 중요하죠. 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본받는다는 말이 정말로 무서운 말인 것 무슨 같습니다. 말이죠. 예. 본받는 게 교육이죠. 본을 보여주는 거지 교육자들이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 코로나19로 이렇게 세계가 멈춰진 오늘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상상력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구. 예. 지구를 생각해 보자죠. 지구를 생각해 봐야 되죠. 지구, 환경, 네. 나무, 풀, 강물, 바다.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연을 너무 함부로 한 거죠. 너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진정성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나 그냥 정답을 이야기할 때는 툭 던질 수 있는 말인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막 드네요. 국가가 또는 인류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네. 어떤 조직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네. 또 가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개인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코로나가 미안하지만 선물 같은 선물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들여다봐라.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소비했는지, 자연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아주 한번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연에 살고 있는 자연의 일부로서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긴 시간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너무나 지쳐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이웃에서 시 한 편 어떻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거창해서 예. 시를 제가 못 읽겠고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는데 잃어버린 게 뭐냐면 알아서 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어 보는 그런 걸 잃어버린 거죠. 알아서 사는 걸 잃어버린 거죠. 비교해야 되고 네. 위로 가야 되고 이런 삶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알아서 사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알아서 사는 삶. 알아서 나름대로 사는 삶이죠. 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 같기는 하지만 뭐 이런 생각을 늘 하죠. 나무를 제가 좋아해서 네. 나무는 정면이 없어요. 나무는 정면이 없다. 바라보는 쪽이 정면이다. 나무는 언제 보아도 완성되어 있고 네. 언제 보아도 다르다. 새가 날아와서 앉으면 새가 앉은 나무가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나무가 되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나무가 된다. 왜 나무는 그럴까? 나무는 경계가 없다. 나무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게 나무다. 얘기죠. 그래서 나무는 저한테는 성자 같은 그런 모습이죠. 선생님 너무 행복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되게 행복하고 밝음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여기에 따로 이렇게 질문을 하나 마련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교직에 계셨고 네. 그리고 저도 15년차 교사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선생님, 우리 선생님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 말씀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정면만 찾습니다. 네. 나무를 보고 배우면 되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다시 한번 이렇게 먼 거리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활동 그리고 선생님의 앞날 제가 응원할 거고요. 네. 선생님 항상 찾아뵙고 오늘 여기 와서 저를 응원하는 선생님을 뵈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